자, 506쪽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시고. 자,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 부동산에 하자가 있더라. 그럼 이때 하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권리의 하자가 있을 수 있고요. 목적물의 하자, 이건 이제 소위 물건의 하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권리의 하자라는 것은 물건은 멀쩡한데 권리상의 제약이 있다는 거야. 이게 타인 권리였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만 타인 거라든지.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라는 건 권리상의 제약은 없는데 물건 자체가 흠결이 있는 경우가 물건의 하자예요. 그럼 어찌되었든 권리의 하자든 물건의 하자든 완전한 걸 주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책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은 소위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하는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건데 그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매도인의 잘못이 전혀 없어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이 정하는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무슨 책임을 지는 거야? 과실,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담보 책임이라는 건 갑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정물에서 문제가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종류물에서도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정물하고 종류물로 나누면 특정물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된 거.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게 특정물이에요. 근데 종류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이런 TV, 전화기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종류물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게 그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특정물 도금화라는 게 있는데 대충 막 갈겨 쓴 거 보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민법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주류를 이끌고 있는 민법 학자들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의 통설이 특정물 도금화였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물건을 줄 수 있어요? 그 하자 있는 걸 줘야 돼요. 그 하자 있는 걸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물건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 있는 물건을 그 상태대로 인도한다면 이 이론에 의하면 갑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특정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줬대요. 그럼 얘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도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요? 법이 지라니까 지는 거야. 법정 책임이고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법에 의해서 지는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특정물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이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는 우리 민법이 뭘 정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깎아주세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양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일부가 남의 거면 그만큼 깎아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완전물 급부 청구예요. 그러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걸로 새 걸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완전물 급부 청구라는 것은 특정물에서도 문제가 될까요? 종류물에서만 나올까요? 특정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걸로 달라고 할 수 없고 종류물에서 인정되는 게 바로 완전물 급부 청구예요. 그러니까 특정물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 책임은 4종류예요. 권리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 그리고 경매에서의 하자, 마지막으로 채권의 하자가 있는데 채권의 하자는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뭐 90%는 권리의 하자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교재 잠깐 볼게요. 507쪽에 법적 성질, 동그라미 1번 법정 무과실 책임 줄거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임의 규정에 별표해 두세요. 이건 뭐 강행 규정 아니라고 했죠. 대등 당사자니까. 조문을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원래 면책 특약하면 책임 안 지는데 아무리 면제 특약을 했어도 언제는 져야 되냐면 알면서도 숨긴 경우야.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숨기고 면제 특약을 했다든지 면제 특약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설정해 줬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예외적인 거 좀 봐두시고. 그리고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했죠. 매매뿐 아니라 교환, 임대차 이런 거 다 적용되고 담보 책임의 종류는 지금 보신 네 가지.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표가 있죠. 권리의 하자랑 물건의 하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만 외우세요. 그럼 거의 다 맞힐 수 있어요. 요 표에서 거의 출제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조문 가지고 쭉 나오는데 요 조문들을 정리해 둔 게 요 표예요. 그럼 권리하자는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제한 물권, 용익적 제한, 그리고 전세권, 저당권, 행사 이렇게 5가지가 나오고 이 5가지의 경우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묻는 건데 일단 권리하자를 봅니다. 권리하자는 5가지. 전부 타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권리의 전부가 그러니까 표에 있는 걸 적을 테니까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세 번째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제한 물권에 의한 제한 또는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라고 돼요. 제한 물권에 의한 제한. 마지막 5번째가 전세권, 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문으로 보면 전부 타인 권리가 570조, 일부 타인 권리가 572조, 수량 부족이 574조, 얘가 575조, 얘가 576조 이렇게 5가지가 나요. 법조문은 외우라고 적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법조문은 제가 몇 조 가끔 말로 할 때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5가지예요. 5가지. 그러면 이 5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깎아주세요 라고 대금 감액 청구가 되는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척기간, 행사기간이 얼마 되는지 요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타인 권리에 속한다는 걸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알고 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선일 때 되면 동그라미, 안 되면 X를 여기까지 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전부 타인 권리 매매. 타인 권리 매매 계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합니다. 나중에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근데 못 넘겨주면 발생하는 게 바로 570조의 담보 책임이에요. 일단 조문을 볼게요. 509쪽에 일단 기억의 별표 하나 해두세요. 570조의 별표. 조문을 보면 569조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 돼요. 사서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570조 오면 동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 조문과 제목이 같다.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를 말하죠. 타인 권리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인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인 경우에 이런 거 없어요. 선악불문 해제가 되고요.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은 언제만 청구하는 거야?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선일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갑이 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병거예요. 전부 다 병거다. 그러면 이 갑은 병거를 취득해서 넘겨주면 완전한 이행이 되는데 못 넘겨주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데
매수인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자, 매수인이 선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값건 줄 알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못 넘겨주게 되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깎아주세요라고 말이 나올까요? 깎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깎으려면 일부라도 받아야지 나머지를 깎는 건데 이건 전혀 못 받으니까 대금 감액이라는 말은 성질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넘겨받으면 계약을 해제해야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선의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악의자도 해요. 왜 악의자도 하냐면 이 을이 병거라는 걸 알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갑이 취득해서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면 얘가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전혀 이전받을 수 없는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묶어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악의자도 뭐는 할 수 있다고요. 해제는. 근데 뻔히 알고 계약했는데 새삼스럽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야. 손해배상은 누구만? 선의자. 요거 쫙 옮겨주면 돼요. 대금 감액은 성질상 나올 수 없어요. 해제는 둘 다 해요. 손해배상은 선의자, 악의자는 못하고요. 그러면 제척기간,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제한 없어요. 제한 없다. 그러니까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거나 권리를 모두 잃어버릴 때는 제한 두지 않아요. 얘는 지금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죠?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건 뭘까요? 모두 잃어버리는 건. 권리 일부, 양이 부족해, 제한 물권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실행되어 버렸어요. 어떤 걸까요? 얘기했죠. 그러면 이 576조도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는 570조와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576조는 행사기한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570조예요. 생각보다는 별로 안 어렵죠? 일단 여기까지. 이게 담보 책임이 계약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뭐 봤냐면 전부 타인 권리를 봤어요. 대금 감액은 안 되고 해제는 누가 한다고요? 선악불문. 손해배상은 선의자만. 자, 교재 볼게요. 509쪽에 그 B번에 담보책임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줄 거두세요.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것이면 담보책임 물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 잘못이라고요? 매수인. 그러니까 원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긴 한데 이게 오로지 매수인의 잘못이라면 이런 경우에까지 책임을 지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 내용 첫 번째 해제권인데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해제는 선악 불문이고, 자 손해배상 청구 나오죠. 손해배상 청구 이행이익이겠어요? 실례이익이겠어요? 예, 실례익은 아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불능이면 언제적 시가가 기준이냐면 맨 마지막에 불능 당시의 시가 동그라미 해두세요. 509쪽에 일단 맨 마지막 잡대기에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누구만 하냐면 선의자. 그리고 얼마를 물어내는 거냐면 맨 마지막에 불능 당시 시가.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행 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은 계약시나 이행기가 아니라 언제가 기준이라고요? 불능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570조고 다음 페이지 내용은 그 판례나 이건 심화과정 가서 볼 테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오른쪽에 이제 572쪽 보세요. 511쪽에 572조. 자, 1항을 보시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를 못 받았으니까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감액, 깎아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악불문이요. 선의인 경우 이런 말이 없죠. 선악불문. 그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선의자. 3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감액 청구랑 해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액 청구랑 계약의 해제는 같이 할 수 없죠.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약을 해지해놓고 뭘 깎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깎아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손해배상은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행사 내용의 첫 번째 점에 대금감액 청구 있죠. 별표 2개 해두세요. 대금감액 청구. 뭐라고 되냐? 선악불문 동그라미 해두시고, 나머지 해제권이랑 손해배상권은 다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선의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1억에 합니다. 1억에. 근데 이번에는 요 절반이 병의 소유예요. 요 절반이 요 2분의 1이 병가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갑이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못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 반만 넘겨주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을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이었다. 이게 전부 다 갑건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병거래요. 반만 받으랍니다. 1억 다 줘요? 5천만 원 감액해야 돼요. 감액해야죠. 자, 악일을 조심하셔야 돼요. 악이라는 건 을이 계약을 할 때 절반은 병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갑이 나중에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미안한데 너도 알고 있었다시피 병이 절반 소유자인데 얘가 안 준대. 반만 받아 이럽니다. 1억 다 줘야 돼요? 5천만 원 깎아야 돼요? 당연히 깎아야죠. 이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을은 반만 살 생각이 아니라 전부 다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의 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 못 넘겨주게 되었다면 악의자라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이 선악불문. 해제는 누구만 해요? 선의자가 하는데 선의자라도 언제나 하는 건 아니고 세문돼요.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 해제한다. 그러니까 이 을이 야 이거 반만 사는 거면 나 이거 안 사. 그랬다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악의자는 해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얘는 최악의 경우에 반만 받을 걸 예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해제가 안 되고요. 손해배상도 누구만 해요? 선의. 악의자 못하고. 자, 대금감액 선악불문. 해제는 선의자만 하고 악의자 못하고요. 손해배상도 선의자. 그러면 이제 제척기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권리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인데 권리 하자는 1년인데 그럼 선이라고 하면 몰랐잖아요. 몰랐으면 언제부터 1년일까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럼 악이라고 하면 이미 알았죠. 근데 이미 알았는데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알았다면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1년. 요거 바꿔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어요. 선의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대금 감액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선의자는 계약일이 아니라 안날로부터. 악의자가 계약일이고요. 그래서 밑에 그 511쪽에 10원의 제척기간 있죠. 거기 가운데 511쪽 끝에서 둘째 줄에 별표하고 줄 그으세요. 선의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악의의 경우에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바꿔서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574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량 부족인데 전 2조의 규정. 전 2조면 뭐겠어요? 573조, 72조, 즉 일부 타인 권리를 말해요. 그럼 일부 타인 권리에 관한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 그러면 수량 부족은 일부 타인 권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건데 언제만 갖다 쓴다고 됐냐면 알지 못한 때요. 그러면 이 575조는 74조의 이 규정은 선의자에게만 인정되고 악의자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행사 내용이 있잖아요. 행사 내용에 대금 감액 청구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돼요. 주의할 점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는 달리
악의자에게는 대금감액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부 타인 권리라면 수량 부족은 이런 거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게 100제곱미터라서 1억 원에 계약을 한다. 이게 수량 지정 매매야. 그러니까 수량의 주안점을 도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 이런 게 수량 지정 매매고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개당 얼마 이런 게 수량 지정 매매인데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80제곱미터가 나온대요. 그러면 을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선이라는 건 이게 100제곱미터인 줄 알고 했는데 8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1억 다 줘요. 2천만 원 감액이요. 감액. 이거 아까 우리 뭐 할 때 나왔던 거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불능일 때는 요 규정 적용한다. 담보 책임 적용한다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 불능에서 문제가 되고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나 부당이득은 적용 안 되고 뭐만 나온다 그랬어요? 담보 책임. 그때 나온 거죠. 그럼 악의자다. 그럼 을이 계약을 할 때 제곱미터당 100만 원 계약을 하는데 80제곱미터인 걸 알았대요. 그러면 얘는 100제곱미터를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80제곱미터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하죠. 얘랑은 달라요. 이건 일부가 타인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악의자라 하더라도 얘는 일부만 받을 생각이에요? 다 받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얘가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취득해서 넘겨주는 문제가 아니라 수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매매 계약할 때 얼마의 계약을 하게 되냐면 8천만 원의 계약을 할 거고 설령 1억에서도 감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비교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을 누가 한다고요? 일부 타인은 선악. 사서 넘겨줄 수 있는 거니까 선악. 근데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금 감액을 누구만 하냐면 선의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 100제곱미터 1억에 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갑의 땅은 80제곱미터고 나머지 20제곱미터는 병의 소유여서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어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 100제곱미터 1억에 계약을 하는데 갑거는 80이고 병께 20제곱미터가 있어서 이걸 못 넘겨준대요. 이건 그러면 수량 부족 사례일까요? 일부 타인 권리일까요? 이건 일부 타인 권리예요. 그러면 이때 을이 악이었다. 대금 감액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이건 얘가 취득해서 넘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감액이 된다.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요. 수량 부족은 선의자만 되고 악의자는 안 돼요. 해제는 역시 똑같아요.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선의자가 하는 거고 악의자 못하고. 손해배상 마찬가지. 그럼 손해배상 대금감액 해제 선의자는 언제부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빈칸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자에게 아무 담보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밑에 512쪽의 밑에 해제권 역시 누구만 한다고 되냐면 선의. 오른쪽에 손해배상 나오죠. 맨 위에 줄에 역시 누구만 합니까? 선의. 제척기간. 본조의 권리는 악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575조 제1항. 이번 이제 용익적 권리 또는 제한적 권리, 제한물권인데 1항을 보시면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언제 해지한다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선의자만 합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기타의 경우라는 건 뭐예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가 되는데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안 되고 그때는 뭐만 된다고요? 손해배상만 돼요. 이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러니까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 또는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건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갑이 을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땅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제한 물권이 설정된 거죠. 그러면 매수인은 지상권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상권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지상권을 인수해야죠. 또는 여기에 전세권이 달려있어요? 전세권 달려있는 건물을 샀다.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 묻는 게 바로 제한 물권 제한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는데 부동산에 임차권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채권이잖아요.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등기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춘 거예요.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건 마치 제한 물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깎아주세요. 얼마큼 깎을까요? 못 깎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금 감액은 일부가 타인 거다, 수량이 부족하다, 일부가 멸실이다와 같은 양적인 제한. 양적인 제한의 경우에는 그 양만큼 감액을 합니다. 근데 이 제한 물권에 대한 제한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양적 제한이 아니라 질적 제한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라는 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럼 대금 감액이 인정되는 건 권리하자에서 이게 다예요. 일부 타인 권리, 선악불문, 수량 부족은 선의자만 하는 거고. 자, 해제도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는 거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뭐만 청구하냐면 손해배상. 악의자는 아무것도 안 돼요. 행사기간, 선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본 거 중에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이 전혀 인정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뭐예요? 수량 부족하고 제한 물권이죠. 그러니까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에게 해제권이 인정되고요. 일부 타인 권리에게는 감액이 인정이 돼요. 근데 수량 부족이랑 제한 물권은 악의자에게 어떠한 담보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6조가 나옵니다. 일단 그 513쪽에 마저 볼게요. 513쪽에 맨 밑에 행사 내용 있죠? 가운데 부분에 대금 감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제권은 누구한테만 인정되냐면 선의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손해배상 선의자 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 다 똑같아요.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별표 3개 해두세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576조인데 조문 1항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다고 묻는 게 아니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걸 샀는데 저당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행사, 실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잃어버리면 그때 묻는 거예요. 이 항에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전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전항 1항의 경우에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행사되는 걸 막으려고 매수인이 자기가 재산을 출연해서 자기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시켰다. 저당권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묻는 거야. 사망을 보시면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이 576조에서는 조심하실 점이요. 이건 저당권의 설정으로 묻는 책임이 아니에요. 설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사, 실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의자와 악의자의 담보 책임을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데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요. 1억짜리 저당. 근데 을이 저당 달린 부동산을 병한테 팝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다. 이것만으로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실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얼른 갑에게 돈 갚고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끝까지 안 갚는 바람에 이 경매가 실행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어서 A라는 사람에게 경락되어졌다.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죠. 이때 묻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병이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급하게 을한테 뛰어가서 깎아주세요 이럴까요? 깎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 행사는 감액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근데 이거는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인정해줘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악이라는 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안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저당권 설정으로 묻는 책임이 아니고 행사로 묻는 거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샀느냐 모르고 샀느냐는 아무런 구별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살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았대요. 악의자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대금을 다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이 병은 어떤 생각으로 샀느냐? 1번, 대금을 다 줬으니 을이 곧 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이다. 2번,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으니 금방 경매돼서 내 집을 날려먹을 것이다. 당연히 뭐겠어요? 1번이겠죠. 그럼 이 경우에 얘가 그걸 알고 샀다 하더라도 얘는 말소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안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악의자라고 담보 책임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요. 선악불문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 성질상 감액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해제는 선의자만 해요? 악의자도 해요? 선악불문이죠. 선악불문 다 합니다. 손해배상은 둘 다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5개의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저당권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576조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거니까 행사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 576조의 담보 책임이고요. 근데 얘가 이 부동산을 살 때 이게 시가가 2억이에요. 2억.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당 채무를 빼고 1억에 샀을 때요, 2억 다 주고 샀을 때요. 다 주고 샀어야죠. 만약에 얘가 저당 채무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1억 빼고 얼마에 샀다는 거예요? 1억이다. 그럼 1억은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병이 책임져야죠. 근데 얘가 1억을 안 갚는 바람에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을한테 가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1억 원은 얘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변제했다고 해서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그 돈 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76조의 책임은 저당 채무를 빼고 산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경우죠. 전세권의 행사라는 건 뭐냐면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랑 달라요. 그러니까 을이 샀는데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575조예요? 76조예요? 75조. 이게 용익적 제한인 거예요. 근데 전세권은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어떤 성질이 있어요? 담보물권. 그러면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가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몇 조? 76조죠. 요거랑 그게 다른 거예요. 요거는 설정으로 묻는 거고 이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되었을 때 묻는 거고요. 다 보셨습니다. 5개 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가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산 거죠. 그럼 얘는 지금 가등기된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럼 가등기된 부동산을 사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본등기가 실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병은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소유권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가등기된 부동산을 판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자 있는 걸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때 병이 갑에게 묻는 담보 책임은 전부 타인 권리에 속한 책임일까요? 저당권 행사에 의한 책임일까요? 그러니까 얘랑 어느 게 더 쟤랑 가까워요? 행사. 576조로 가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사용에 방해가 되지도 않고 언제나 본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둘은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병이 악이에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샀다. 그러면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죠. 만약에 570조로 가면 안 돼요. 손해배상 선의자만 하니까. 근데 576조는 손해배상을 누구도 한다고요? 악의자도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또 하나 판례 보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샀어요. 가압류된 부동산을 샀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 경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가압류된 걸 샀는데 그에 기한 강제 경매가 실행되어서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뭐랑 제일 가까워요? 역시 576조. 그래서 가등기 판례와 가압류 판례 항상 같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행되었다. 576조에 따라서 선악불문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514쪽에 맨 밑에 판례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576조를 준용한 사례. 파란 글씨 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대. 요 그림이죠. 본등기된 사례. 자, 오른쪽에 2번.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두 가지는 다 576조고 그 다음 판례박스의 제목에 줄거두시면 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한 경우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죠. 부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행사 내용 나오죠. 대금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해제권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괄호에 선악 불문.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나오죠. 별표 3개 두시고요. 선악 불문이에요. 그래서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저당권 행사 576조밖에 없고 마지막에 행사기간, 제척기간은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요 5가지의 권리 하자에 대한 표를 보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일단 예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대금 감액.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권리 하자 중에서 대금 감액이 되는 건 일부 타인 권리는 뭐예요? 선악 불문. 수량 부족은 선의자만. 이거 가지고 계속 출제했었고 자 그리고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조심하실 점이 뭐냐면 악의자도 해제는 할 수 있다. 다른 건 안 돼도 악의자도 해제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2가지예요.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거나 권리를 모두 잃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이거 바꿔서 많이 내죠. 선의자는 언제부터? 안날. 악의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 권리하자는 일단 1년이고 그리고 5개 권리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이 하나도 인정 안 되는 게 2개예요. 그게 뭐하고 뭐였어요? 그렇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하고 제한 물권 제한. 얘네들은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76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데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행사. 그리고 선악 불문이고 그래서 결국 악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576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지금 이렇게 체크한 데서 계속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대부분 체크했죠. 예. 요거는 몇 번 해보니까 이거 미리 좀 안 해두면 나중에 가서 이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몇 문제 나와?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용을 묻지 않고 몇 문제 나와서 보통 한 문제 나와요. 그럼 됐어 이러고 가시는데 한 문제가 이 안에서 나오면요. 처음에 몇 번만 해보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복습하실 때 요거 쭉 적어놓고 제목 적어놓고요. 선의하게 적어놓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되나 안 되나를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돼요. 전부가 타인 거니까 감액은 안 되겠네. XX. 그럼 이거 쭉 해보면 처음에 하면 몇 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체크하고 다시 한번 두세 번만 해보면 시험에 나와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사례 문제를 들어서 제시한 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덮어놓고 못 외우잖아요. X 옆이 동그라미였나. 끝도 없는 거고 일단 사례를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거의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물건의 하자가 나오죠. 516쪽에 물건의 하자인데 그 특정물의 하자가 나오는데 그 요건에서 찾으셨어요? 516쪽에 가운데 점에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별표해 두세요. 선의 무과실. 516쪽 그 B번 바로 위에 점이죠. 행사 내용 바로 위에. 지금 권리하자는 선의하기로만 나눴잖아요. 근데 물건의 하자는 선의 가지고 안 되고요. 뭐까지? 무과실. 목적물의 하자는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번에 제척기간 나오죠. 제척기간은 첫째 줄에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예요? 6월이에요. 6개월이죠. 권리하자는 1년인데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에요. 자, 오른쪽에 근데 그 하나 좀 더 확인하실 점은 제척 기간에 6개월인데 그 둘째 줄에 좀 줄거두세요. 516쪽 맨 밑에 C번의 제척 기간 둘째 줄. 다만 하자 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은 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해 소멸시효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6개월이 아닌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행사기간, 권리하자는 행사기간이 얼마예요? 1년이에요. 근데 아직 여기는 판례가 안 나왔는데 그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해배상도 그러면 1년 안에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이 제척기간과 별도로 뭐가 따로 적용된다고요? 채권이니까.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채권은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10년 안에 하면 돼요? 10년 안에. 이건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 그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판례박스 별표 2개 해두세요. 법률적 장애입니다. 법률상의 장애. 법률상 장애가 권리 하자인지 목적물 하자인지 여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물. 권리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란 글씨 보시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요합니다.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법률상의 장애는 우리 학설로 다수설이 물건의 하자가 아닌 권리의 하자로 봐요. 근데 우리 판례는 권리 하자가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목적물. 그럼 차이점 뭐냐면 이게 만약에 목적물의 하자라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선의면 돼요?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물건은 뭐라고요?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행사기간은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로 단축돼 버리겠죠. 그리고 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물건의 하자라면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돼요.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 차이점. 물건의 하자는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추라고요? 무과실. 행사기간은 6개월. 그리고 경매에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종류물 나오죠? 그 2항 조문만 보세요. 2항 조문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는 것이 완전물 급부 청구예요.
그 완전물급부 청구는 특정물이 아니라 언제 나온다고요? 종류물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점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자, 경매에서의 책임인데요. 578조 볼게요. 1항.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전 8조는 뭘 말하냐면 577,654,3,2,1,0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럼 이게 전부 무슨 하자예요? 전부 다? 권리하자를 안 썼지만 권리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매에서의 책임은 물건의 하자에서는 안 나와요. 언제만 나온다고요? 권리의 하자일 때 나오는 거고, 그러면 누구에게 처음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돼 있어요? 1항 가운데 채무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묻고요.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제 2차적으로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채권자에게, 배당받아간 채권자에게 내 돈 돌려줘 할 수 있다는 거고, 3항.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매하자는 뭐 가끔 지문으로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이건 뭐 수험상으로 그냥 가볍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 갑이 채무자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을이 채권자로서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아간 사람이고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경락받았어요. 그러면 경락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바로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인데,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전제 조건은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경매가 무효라도 되어 유효해야 돼요. 반드시. 경매는 유효함을 요합니다. 유효할 것. 만약에 이게 무효예요. 경매 자체가 무효면 얘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럼 하자가 있다고 무슨 책임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 근데 첫째 전제 요건은 경매는 유효할 것. 두 번째,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 목적물의 하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언제만 묻는다고요? 권리. 목적물의 하자를 가지고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받은 부동산 벽에 금가 있다, 대문이 떨어졌다고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고요. 권리상의 제약이 있을 때 묻는 거예요. 그럼 권리상의 제약이라는 건 뭐예요? 권리상의 하자가 뭐예요? 지금까지 본 게 권리상의 하자예요. 이렇게 권리상.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경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부동산이 값이 아니라 딴 사람 거다. 그럼 이게 권리 전부가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물어요? 당연하죠. 누구 거니까. 얘 거니까 얘한테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요. 근데 물으려고 봤더니 얘가 무자력자예요. 그러면 못 묻잖아요. 그럼 얘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내 돈 내놔라고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었냐면 경락인은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X에. 틀려요. 무자력일 때만 채권자에게 묻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요. 이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하자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이제 경매 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 안 될까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아니, 얘 집이 막 경매로 넘어가고 이랬는데 얘한테 손해배상까지 묻는 건 좀 심하잖아요. 손해배상은 안 돼요. 얘가 경매로 물건을 넘기는 것은 이 사람이 원했던 바야 아니에요. 내 의사와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못 묻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물을 수 있냐면 알고.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숨겼어요. 고지해주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손해배상이 안 되는데 알면서 신청했다, 알면서 숨겼다 이러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끝이에요. 그럼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단 경매는 어때야 돼요? 절차가 유효할 것, 두 번째 어떤 하자? 권리하자일 것, 그 다음에 책임을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묻냐면 채무자에게. 근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하고요. 원래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는데 어떤 말이 나오면 알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래서 그 518쪽에 A번에 볼게요. 가운데 A번에 1차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에게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거기 동그라미 해두세요. 괄호 해두시고 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2차적으로 누구한테요? 채권자. 순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B번에 경매가에서 쭉 나오는데 그 넷째 줄 마지막에 B에서 넷째 줄 마지막 가운데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경매가 반드시 유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0번은 손해배상 얘기 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담보 책임입니다. 채권의 담보 책임은 참고사항이고요. 그 문제 한번 볼게요. 520쪽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럼 뭐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본 것 중에. 수량 부족 일부.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멸시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대금 감액이에요. 대금 감액이 선악불문이에요. 선의자에게만 인정돼요. 우리가 일부 타인 권리랑 수량 부족을 봤어요. 그러면 수량 부족은 선악불문이에요. 선의자에게만 인정돼요. 선의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1번.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이죠. 그렇죠? 문제가 좀 민망하네요. 답은 1번이고 2번 보시면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의자만 한다고 했고 3번.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이건 선의자에게만 인정하는 거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고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일부 불능이잖아요. 그럼 일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나 부당이득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담보 책임. 5번.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해지하는 건 아니고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 다 끝났고요. 이제 환매 하나만 더 보고 마치면 돼요. 환매는 뭐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필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편안하게. 자, 환매인데 등기법 시간에 환매 등기 같은 거 공부하셨나요? 하셨죠? 예. 괜한 걸 여쭤봤죠? 예. 아마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랑은 좀 다르고 이제 민법은 권리 관계를 많이 물어보고 등기는 절차니까. 그러면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아요. 매매. 근데 얘가 이 부동산을 팔면서 야, 이 부동산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나에게 다시 팔아줘야 돼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환매 특약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 줬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주는데 일단 환매라고 하려면 제일 기본은 이 환매는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오기로 합의하면 그건 재매매 예약이고요. 환매가 아니에요. 환매는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 그러면 이제 특약에 의해서 을은 갑에게 뭘 갖게 돼요? 환매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 환매권 행사 기간 내에 이 갑이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환매권 행사 기간은
무제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몇 년이냐면 5년, 동산은 3년을 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번 기간을 정하면 절대로 연장할 수 없어요. 갱신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인데 환매 기간을 3년으로 정했어요. 그럼 5년까지 연장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년을 정하든지 간에 환매권의 행사 기한은 연장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5년 초과하면 안 되고 동산 3년 연장 안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환매할 때 절대 연장이 안 된다, 갱신이 안 된다 이걸 강조하니까 어디 가서 자꾸 오해를 하냐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몇 년 내로 하죠? 네, 기억이 안 나서 혼동할 것도 없었어요. 이제 5년인데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연장 갱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환매금지 특약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연장하고 등기하면 대항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말로만 얘가 가비율한테 말로만 환매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줘야 될까요? 돈 줘야죠. 환매대금. 그 환매대금은 얼마냐? 환매대금은 일단 갑이 을한테 뭐 받은 거 있어요? 매매대금 받은 거 줘야죠. 그 매매대금에 뭘 합쳐서 주는 거냐면 매매 비용의 합산액이에요. 조심하실 점은 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금의 비용의 합산액이에요. 물론 당사자가 이자를 넣기로 특약을 하면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해요. 근데 특약이 없는 한 이자 가산 안 해요. 왜냐하면 을이요. 갑이 환매권 행사해서 이거 돌려줄 때 지금 여기서부터 발생한 과실까지 돌려줘요? 과실은 안 돌려줄 거예요? 당연히 안 돌려주죠. 그러면 얘도 대금의 이자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이자와 과실은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는 특약이 없는 한 안 붙이는 거고 환매대금은 매매대금의 비용의 합산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환매권을 이제 행사하면 되는데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기간 안에 환매권 행사 못하면 이제 찾아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3년 약정을 했는데 3년 안에 이 돈 못 주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환매권은 자기만 가져야 돼요? 양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죠. 양도성이 있고. 그리고 이 환매권은 개인에게, 일신에게 전속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환매권 행사 가능하고 그리고 공유 지분에 대한 환매 특약도 할 수 있어요. 공유 지분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권리라고 했죠. 공유 지분의 환매 특약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꼭 나한테 팔아줘. 응 그렇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을이 치사하게 약속을 어기고 병한테 팝니다.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이때 갑이요. 병 찾아와서 아저씨 사실은 내가 을이랑 다시 사오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아저씨한테 환매권을 행사할 테니 돌려주세요. 돌려줄까요? 안 줄까요? 너 누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약속한 거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항하려면 뭘 했어야 될까요? 등기했어요. 등기. 그러면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 환매 등기를 합니다.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소유권 이전에 부기하여 환매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환매 등기가 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샀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환매권 등기가 돼 있는 걸 보고 산 거니까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병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환매 등기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소유권뿐 아니라 제한물권도 모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등기가 된 이후에 들어왔다면 이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고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환매는 동시가 많죠. 그러면 환매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 사면 돼야 안 돼요? 지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환매 대금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매 대금이 얼마라고 등기됐냐면 5억이래요. 5억. 근데 을이 이거 얼마에 파냐면 3억에 판대요. 그럼 이거 3억에 사면 갑이 나중에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5억 주겠다는 거죠. 얼마 벌어요? 2억. 이런 경우에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모두 생각을 해야 될까요? 2억을 벌 수 있네라고 샀더니 갑이 환매권 포기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였죠? 그러면 2억 못 버는 거고. 그런 것까지 감안할 때 이득이 될 수 있으면 사도 되는 거였죠. 그 얘기고. 환매 정리되셨어요? 네, 뭐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특징적인 점들은 조심하시고 교재 한번 볼게요. 521쪽에 환매 요건 590조입니다. 1항을 보면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동그라미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고요. 환매 대금은 자기가 받은 대금 더하기 얼마야? 비용. 그렇죠. 이자가 안 들어간다는 점 조심하시고, 왜 안 들어가냐면 3항에 보시면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자, 환매기간 1항.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시킵니다. 2항 별표해 두세요. 환매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안 되고요. 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이야. 환매 등기 나오죠.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 이것도 동시죠. 동시에 보류 등기한 때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다음 페이지. 594조입니다. 매도인은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그러니까 행사 기간 동안 환매 대금 안 주면 환매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2항은 비용 쓴 거 있다.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203조 규정에 의해서 상환해야 한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2항 이해되시죠? 얘가 점유 사용하는 동안에 비용 쓴 게 있다면 환매권 행사에서 되찾아가면 얘가 그 비용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제목만 보시면 돼요. 환매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위할 수 있고, 오른쪽 4번도 제목만 보세요. 공유 지분도 환매 특약할 수 있다. 자,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답은 1번이죠. 그렇죠? 2번. 환매 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해야 한다. 그렇고요.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하면 5년으로 단축되고요. 4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의 상권은 발생하지 않아. 왜 발생하지 않아요? 나대지죠. 나대지고 안 되는 거야. 나대지면.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대금과 비용의 합산액이죠. 자, 다음 페이지 교환은 참고로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이 임대차랑 특별법이 나왔죠.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둘째 주 일요일에 아마 할 거예요. 큰 변동 없으면. 그리고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한번 1순환 돌았고 다음 주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1순환보다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고, 그리고 기초적인 건 생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1, 2월 강의를 대체로 굉장히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좀 보강도 많이 하게 하고 되는데 1, 2월 강의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합격 점수는 충분히 나올 정도가 돼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3, 4월 강의는 1, 2월 강의보다 뭐 확 어려워지고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1, 2월 강의할 때 어려운 것들도 대부분 다뤘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진도가 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쁘셔서 복습 잘 못하셨던 분들은 진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시면 되고 3월달 다음 주부터는 첫 진도가 나가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